작가입니다. 오늘 날씨 많이 추운데 어떻게 잘 보내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좀 오늘 엄청 열심히 작업을 해서 뭐 하나를 좀 하고 오느라 다크서클이 좀 심한 것 같아요. 그래도 이해해 주시리라 믿고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당당하게 오려고 글부터 쓰고 왔어요. 그래서 Save the Cat 제 4장 하고 있고요. 4장 이어서 해볼게요. 우리가 지금부터 할 장은 지난 시간에 어디까지 했냐면 구조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 구조를 브레이크 스나이더의 장구분 용지에 따라서 오프닝 이미지, 맨 마지막 이미지와 대조가 될 만한 오프닝 이미지가 있어야 되고 주제 명시, 지나가는 말로라도 그 주제를 명시해주는 말 한마디가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설정, 웬만한 사람들 그리고 주인공이 바꿔야 할 어떤 습관 그런 것들이 나와줘야 되고 기폭제라고 해서 여기서 빵 하고 터트려줘야 돼요. 그냥 나쁜 소식을 위장하여서 오지만은 알고 보면 나중에 행복으로 가는 그런 거고 그런 순간이 되는 어떤 사건이에요. 처음으로 어떤 사건이 벌어지는 순간이라고 합니다. 그죠? 그래서 그다음 우리가 할 것은 오늘 5번째 토론의 장 한번 보도록 할게요. 토론의 장은 여기 111페이지, 110페이지 분량의 시나리오 기준으로 했을 때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내가 70페이지에 맞추겠다 생각하시면 70페이지 비율로 나눠서 하면 될 것 같아요. 저는 65페이지에 맞추겠다고 생각하면 65페이지에 맞춰서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비율을 따져서. 이것은 110페이지 분량의 시나리오 기준으로 나오는 거고요. 토론장은 12쪽과 25페이지 사이의 장이래요. 이 장이 왜 필요한지 이 작가도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했지만은 토론의 장은 말 그대로 주인공이 이건 말도 안 돼라고 말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래요. 내가 이거 해야 돼? 정말? 아니면 내가 정말 거기 가야 돼? 내가 지금 이걸 꼭 해야 돼. 내가 지금 내가 맡아야 될 일이 맞아? 이런 식으로 일을 진행하는 게 맞아?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마지막 기회래요. 밖이 위험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어떻게 해야 가만히 있을 수는 없으니까 나가봐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는 거래요. 현실에서는 이렇게 극단적인 순간이 나타나진 않지만 토론의 장에서는 어떤 형태의 질문이든 해야 된대요. 예를 들면 금발이 너무해에서는 주인공 엘우즈는 약혼자에게 차이는 기폭제 순간이 있었고 결심해요. 기폭제 순간을 통해서 결심을 하는데 어떤 결심을 하냐면 하버드 대학으로 진학하는 것이 좋겠다고 결심을 하죠. 그런데 그녀가 하버드 대학에 붙을 수 있을까? 하버드 법학대학원으로 진학하는 건데 법학대학원에 과연 붙을 수 있을까? 이것이 바로 금발이 너무해의 토론의 장에서 벌어지는 그런 질문이래요. 그래서 토론장은 엘이 그 질문에 대답하게 되는 것을 보여준대요. 엘이 입학시험을 그럭저럭 치르고 섹시한 지원 비디오를 만들어가지고 마침내 합격하자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분명해진대요. 그래, 바로 위에서 언급한 그 토론의 장의 결과물이죠. 제2막으로 진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엘이 이 토론, 네가 거기 합격할 수 있겠어? 라는 그 질문에 답을 했기 때문에 다음 장으로 넘어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럼 2막은 언제 나오냐? 110페이지 기준으로 했을 때 25장 5페이지에 나와야 한다고 해요. 2막은. 그럼 이렇게 질문은 하지 말아요. 절대로. 2막이 왜 바로 110페이지에 25쪽에 있어야 되나요? 28쪽은 안 돼요? 30쪽은 안 돼요?
정말 명확하게 이 세이브 더 캣에서는 얘기를 해주는데 이막의 진입이 25장에 있으라고 하면 앞부분을 줄이든지 어떤 조정을 하셔서라도 25페이지에 나타나도록 해보시면 굉장히 시나리오가 단촐하면서 세련되게 진행된다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가 느끼실 수 있을 거고, 그 전에 하던 작업들이 군더더기가 좀 많거나 쓰면서도 뭘 써야 될지 몰랐다면 이게 25장으로 25페이지에 딱 들어가게 하려면 앞부분 굉장히 의외로 쓸 수 있는 게 몇 가지가 안 돼요. 그래서 정말 즐겁게 작업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뭘 써야 될지 고민을 하고 막 이야기를 짜내고 이럴 필요가 없어요. 꼭 해야 될 것만 하고 나면 25페이지가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특히나 우리는 110페이지 기준이 아니라 70페이지 기준이라면 8페이지 정도의 그게 나와야 되니까 앞부분이 얼마나 설정의 장이 짧겠어요. 거기에 군더더기 같은 이야기나 대사는 절대 넣을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굉장히 속도감 있게 작업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 작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대요. 이거 우리가 잘 숙지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떤 부분에서 중요하냐면 일단 25페이지를 자기는 무조건 어떤 시나리오를 받으면 펼쳐보는데, 이유는 이 지점에서 사건이 발생하는지 하나를 보고, 두 번째는 이 시나리오를 쓴 작가가 이 지점에서 사건이 반드시 일어나야 된다는 것을 숙지하고 있는지 알기 위해서래요. 그럼 저번 시간에도 말했지만 앞부분에서 그런 원칙들이 지켜지지 않는다면은 이 작가 자체가 그거를 잘 이해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해서 선입견을 갖고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장이 바뀌는 순간은 우리가 정립이라는 구세계를 뒤로 하고 그와 반대되는 세계인 반정립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이래요. 그런데 이 두 세계가 매우 분명하기 때문에 제 이막으로 들어가는 행위 또한 확실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서 이제 찝어져요. 어떻게 이막으로 들어가는 것이 확실할 수 있나. 주인공이, 이 작가도 이렇게 생각했죠. 어떤 사건에 의해서 이막으로 들어서야 된다고 생각을 했대요. 그런데 이거는 틀린 생각이었대요. 본인의 생각이. 왜냐하면 주인공이 어떤 사건에 의해서 수동적으로 이막으로 들어서면 안 된대요. 저도 약간 이런 생각, 그냥 굵직한 사건 하나 넣고 주인공이 이막으로 들어가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던 적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걔가 왜 그랬을까? 걔가 왜 갑자기 그랬어? 걔가 꼭 거기 가야 돼? 뭐 이런 얘기들이 리뷰로 왔던 것 같아요. 근데 주인공은 수동적으로 들어가면 안 되고 스스로가 내린 결정에 의해서 들어가야 한대요. 주인공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가 능동적이기 때문이래요. 그죠? 예를 들면 스타워즈를 예를 듭니다. 루크 스카이워커가 여정을 나서게 되는 계기, 사건은 부모의 죽음이지만 어쨌든 여행을 떠나겠다는 결정은 그가 스스로 내리잖아요. 그죠? 만약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상상하세요. 루크가 한 솔로의 우주선에서 정신을 차리고 나서 봤더니 우주에 와 있는 거예요. 여기 오게 왜 됐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식으로 이야기가 진행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자신이 가겠다고 선택을 해야 되고, 그래야지 주인공다운 주인공이 이막의 선택을 하는 장면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주인공도 이렇게 만들기를 바란다라고 이 작가는 얘기합니다. 그리고 비스토리라는 장은 30페이지에 시작해야 돼요. 비스토리 장은 30쪽에서 시작한다. 대부분 시나리오에서 비스토리라는 것은 러브스토리를 말한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것 또한 주제를 전달하는 이야기라는 건데, B스토리의 시작점이 너무 뚜렷한 A 스토리 막 구분이 있잖아요. 딱 결정을 출발하겠어 하고 막 앞에 토론을 막 해서 출발하겠어 하고 나서 바로 그 다음에 사건들이 생기는데, 그때 생기는 막구분의 충격을 완화시켜주는 부스터 로켓의 역할을 하는 장이래요. 예를 들면 우리가 갑자기 이막으로 뛰어들면 완전히 새로운 세계에 착지돼서 그 착지를 한 채로 막 갑자기 막 봐야 되니까 비스토리가 이런 역할을 어떻게 말하는 역할을 하냐면, 자 그럼 이제 다른 것을
한번 말해볼까? 그래서 이러한 전환은 A 스토리와 명맥을 같이 하면서도 굉장히 새로운 영역이 된대요. 한마디로 B 스토리는 자 이막 막 그 앞에 막 토론했잖아요. 갈까 말까 갈까 말까 그래 가자 하고 탁 했는데 완전히 장면이 전환되죠. 그 과정에서 관객에게 숨통을 틔울 여지를 준다는 거예요. 금발이 너무해를 예를 들어보면 이 이야기의 B 스토리는 엘이 보스턴에서 만난 손톱관리사와 맺는 관계래요. 일단 A 스토리에서 너무 엘이 열심히 왔어. 일단 남자애한테 차였고 그리고 법학 대학원에 이제 진학해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고는 온갖 노력을 해서 법학 대학원에 진학하잖아요. 그죠? 그러나 그곳은 이제 힘들 거예요. 그 진학하고 나서 이후는 진학하기까지 힘들게 해서 딱 임하기 시작됐는데 진학한 후에도 뭔가 문제들이 생기겠죠, 당연히. 근데 그 앞에서 그래 이쪽 얘기, 그 진학하기까지 얘기, 법대에 들어가는 건 힘들고 법학대학원에서의 생활이 힘들 거라는 그 얘기는 충분히 들었으니까 잠시 휴식 시간을 갖자는 거예요. 잠깐 주제에서 벗어나 새로운 사람을 만나보도록 하자. 그런 연유로 손톱관리사가 등장하는 거래요. 남자 여자 간의 러브스토리는 아니지만 사실상 이것도 러브스토리래요. 왜냐하면 그 엘은 손톱관리사에게 보살핌을 받거든요. 그리고 엘이 산막에서 마지막 승리까지로 가기 위한 충분한 힘을 여기서 약간 얻는 휴식 시간을 갖는데요. 만약에 비스토리에 나타나는 인물들이 시나리오 초반 10종 내에서 등장하지 않는 경우도 있대요. 근데 그렇다고 해도 비스토리는 어디냐면 이막을 이끌어갈 인물들이기 때문에 그죠? 금발이 너무의 비스토리에 등장하는 인물이 좋은 예인데 제니퍼 클레이즈가 연기한 손톱관리사 폰레트 보나폰테는 엘이 UCLA 여학생 클럽에서 알고 지냈던 여학생들과 대등한 존재래요. 이 인물이 성공적이었던 까닭이 여기에 있대요. 폴레트는 전형적인 반정리부 인물인 거래요. 자, 그래서 비스토리가 여기서 하는 역할은 굉장히 다양한데 그 중에 하나는 치해야 안 돼요. 러브스토리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영화의 주제를 터놓고 얘기할 장소가 되기도 하고 A스토리에서 분위기를 전환하는 역할도 수행한대요. 그래서 B스토리장은 반드시 30쪽에서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여기까지 오면 여러분이 어느 정도 이제 시작을 하시고 30페이지 정도까지 쓰면 이제 재밌게 쓰기 시작하실 거예요. 다음 시간에 할 재미와 놀이, 중간점, 악당이 다가오다까지 하면 정말 제가 정말 좋아하는 이제 절망의 순간이 나오거든요. 지금 이제 하나를 더 할까 말까 고민하는데 재미와 놀이까지는 할까요? 그래요. 재미와 놀이까지는 할게요. 이렇게 계획이 없이 합니다, 제가. 재미와 놀이는 그래서 이제 B 스토리까지 오잖아요. 그게 30페이지면 그 다음 있는 게 30에서 55페이지까지 무슨 기준? 110페이지 기준이에요. 절대 이 기준을 쓰시면 안 돼요. 그걸 여러분이 쓰고자 하는 페이지로 전환하셔야 돼요. 아시죠? 110대 1은 70대 X 이렇게 해가지고 맞죠? 이렇게 해서 자기가 원하는 페이지가 우리한테는 몇 페이지가 나오나 110대 30은 70대 X 하면은 30 곱하기 아니면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70 원하시고자 하는 페이지 수 있잖아요. 70페이지면 70 나누기 110 곱하기 30을 하면 재미와 놀이가 나오는 이 30페이지가 여러분이 쓰고자 하는 시나리오에 몇 페이지에 나와야 하는지가 계산이 되니까 그렇게 계산을 하셔가지고 하셔야 돼요. 여튼 110페이지 기준으로 30에서 55페이지까지는 재미와 놀이 장이래요. 전제에 대한 약속을 제공하는 부분이고 요거는 뭐냐면 포스터의 핵심 내용이래요. 예고편에서 보여주는 대부분의 장면들은 다 요 장에서 발췌한 영상이어야 한대요.
위험은 중간점에 이르러서야 나타나는 거고, 재미와 놀이는 이런 거에 대한 나는 왜 이 영화를 보러 왔지? 이 영화의 전제 포스터 아이디어는 어떤 점이 멋지지? 제작사에서 핵심적인 장면을 더 넣으라고 요구할 때 어디를 추가하라는 뜻인가? 라고 했을 때 핵심적 장면을 좀 더 넣어야 되지 않아? 진짜 중요한 장면 하나 더 힘을 실어야 되겠는데 하면 재미와 놀이 장면에 장면을 추가한대요. 예를 들면 세상에서 가장 느린 추격전이 나오면 어떨까 해서 그거를 추가했을 때 반응이 좋다는 거죠. 그죠? 왜냐하면 이 핵심적인 장면이 어디 넣은 자기가 예를 들면 이 영화가 팔린 계기가 있었잖아요. 이거 딱 팔렸어. 제작사에서 샀대. 근데 왜 샀냐면 이런 재밌는 장면이 있을 것 같아서라는 그 핵심의 내용을 재미와 놀이장에 넣어야 된대요. 그래서 이는 드라마에서도 똑같은데 다이아드의 재미와 놀이는 브루스 윌리스가 처음으로 꾀를 써서 테러리스트를 이기는 대목이고, 폰 부스의 재미와 놀이는 콜린 페럴이 자신이 처한 공경을 처음으로 깨닫는 데 있대요. 우리는 스토리 중심의 흐름에서 잠시 벗어나서 이 영화의 아이디어가 무엇인지 확인해야 된대요. 오직 전제에 대한 약속만 나올 뿐이에요. 그러면 근데 이 장을 재미와 놀이라고 이름 붙인 이유가 있대요. 왜냐하면 분위기가 비교적 가볍기 때문이래요. 어떠냐면 브루스 올마이티에서 짐 캐리가 거리를 활보하면서 신처럼 행세한다거나, 스파이더맨에서 토비 맥과이어가 새로 획득한 초능력을 마음껏 실험해보는 장면들, 이런 장면들이 재미와 놀이의 장면이래요. 그리고 이 장은 모든 버디무비에서 주인공 커플이 가장 많이 티격태격하는 부분이기도 하대요. 재미와 놀이를 명심하기 바란다 라고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니, 얘기를 하다 보니까 조금 더 하고 싶어갖고 길게 했어요. 사실 제가 이게 핸드폰으로 해가지고 막 좀만 길게 하면 막 용량이 차가지고 엄청 힘들거든요. 언젠간 여러분과 실시간으로 만날 수 있는 그런 꿈을 꾸면서 조만간에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요? 우리가 대화를 나누면서 할 수 있는 그날을 꿈꾸면서 오늘 여기까지 했고요. 시나리오를 쓰면서 막 불안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저 작업하기 시작할 때 좀 마음이 불안했어요.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가 아닌가. 그래서 제 자신에게 5번 얘기하고 있어요. 괜찮아, 잘할 수 있어. 네가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다 될 거고, 내가 지금 선택한 이 방법이 정말 좋은 글을 만들어줄 거야. 걱정하지 마. 근데 네가 지금 선택한 것들이 다 좋은 글을 만드는 과정인 거야. 걱정하지 마라고 내 자신에게 얘기해 줬어요. 작업이라는 게 혼자 하는 일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흔들릴 때도 있지만 모든 일이 그렇듯 자기 자신을 믿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또 열심히 재밌게 행복하게 작업하시고요. 또 우리 만나는 날 웃으면서 만나요. 사랑해요. 고마워요. 행복하세요. 행복이라는 것은 모든 원하는 바를 다 이룬 상태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언제나 행복하시길 항상 응원합니다. 안녕. 유용하셨다면 구독하기랑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